야 뭐야 컴플레인 들어왔잖아. 아니 쿠폰부터 드리는데 어쩌라고.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한 도윤. 야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 저 그딴 거 없는데. 하도 불쌍해서 긴 말 안 할 테니까 치킨 두고 그만 가. 주둥아리 다 눌러놓고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을 찾아온 한 남자. 도윤아, 인사드려. 보호 종료한다 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 반가워요 형. 그럼 나가버리네. 그리고 갑자기 생긴 동생. 누나 밥 좀 먹자. 호주 좀 일찍 갈 수 있나? 넌 그냥 딱 500만 만들라고. 야 500만 딱 지켜봐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떠버려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또 치킨이야. 뭐 하고 싶은 건 있고? 빨리 졸업해서 돈이나 벌어야죠. 네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 있댔어. 내가 형을 어떻게 믿어요? 내 살 길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내 나이 20에 학부모가 됐다. 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세요? 92년도까지 보육원에 계셨고 그 후에 독립하셨네요.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누구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너네는. 아빠가 틀렸네. 아빠가 틀렸어. 기대본 적 없이 기댈 사람이 되어야 했던 한 아이의 이야기. 새로운 우리가 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7월 22일 개봉한 아이를 위한 아이입니다.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를 보며 제가 긍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역시 가족과 입양 그리고 용서라는 키워드를 바라보는 작품의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간 숱하게 다뤄진 이 소재들은 결은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는 브로커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쓰인 적이 있었죠. 왜 우리는 이런 소재들의 영화들을 만들고 또 소비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소재는 아니라서, 혹은 감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하기 좋아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우리가 가족과 입양, 용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을 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유사가족에게서 내가 느끼고 싶은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오롯이 나 혼자만을 보살필 여유조차 없어 주변인에게 멀어지고 있던 현대인들에게, 특히 가족이라는 단어와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우리들에게 잠시 영화 속에서라도 나의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던 부분을 가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위로받고 또 치유받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런 소재를 가진 작품들의 공통점이 감동적인 톤과 매너를 유지하려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에 결핍되어 있던 부분으로 힘들어하던 주인공이 잃어버렸던 가족 혹은 자신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맺어진 유사가족에 속하면서 채워나가고 혼란을 겪게 되지만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다. 나의 부족함마저 채워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의 진짜 가족인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띠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가족 영화는 결국 심파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기도 했는데요. 하다못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7월 21일 개봉한 이승환 감독의 아이를 위한 아이입니다.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시냐? 저 그딴 거 없는데. 하도 불쌍해서 긴 말 안 할 테니까 치킨 두고 그만 가. 주둥아리 다 눌러놓고 보세요. 이제 곧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19살 도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오는 척 몰래 돈을 모읍니다. 자신이 가족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인이 500만 원을 가져오면 보내주겠다는 말을 덜컥 믿기 때문이죠. 두꺼운 목소리에 흡연도 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나름의 준비를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점만 볼 때는 말 그대로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500만 원에 호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돈을 모으는 모습만 볼 땐 영락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육원 원장님은 이를 알 리가 없죠. 그렇게 열심히 5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며 보육원을 나오기 한 달 전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너무 어릴 때 보육원에 왔기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중년의 남성, 스스로를 아빠라고 말하는 남자. 둘의 만남은 의외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렸다는 질타나 이제 찾아온 게 미안하다며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 대신 이제 와서 왜 찾아왔는지,
갑자기 아빠 노릇을 하려고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러나는 물음에 그땐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하려는 거다 라고 인자하지만 지체 없이 대답하는 아빠 승원. 아주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혈육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감정적인 울분보다는 담담하고 지쳐있는 체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죠. 현수막의 지호처럼, 그리고 아이를 위한 아이의 도윤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장에 모아놓은 돈도 갈 곳도 없는 상황. 결국 승원의 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곳에서 승원의 아들이자 이제 동생이 되는 재민을 만납니다. 도윤과는 다르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큰 재민에게 도윤은 관심이 없는 척 내심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듯 가족이 그렇듯 이내 승원과 재민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조금은 어색해도 이렇게 산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남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도윤아, 인사드려. 보호 종료 한 달 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제 남들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승원이 가족을 떠납니다.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몸이 좋지 않은 아빠 승원을 잃은 도윤. 도윤은 재빨리 슬픔에서 나와 이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하지만 재민은 여전히 슬픔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도윤에게 참 모질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15년 전 보육원에 버려져 다시 만난 아버지를 또다시 잃고 이젠 동생까지 돌보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니, 가족에게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모습이 어딘가 안쓰럽지만 작품은 보란듯이 도윤의 뛰어난 처세와 상황 판단을 내세우며 감정적으로 치우칠 뻔한 함정을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자상한 승원처럼은 못 되더라도 친구 같은 형 도윤으로서 자리하며 재민이를 지켜주죠. 어쩌면 살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며 여러 상황을 겪게 된 환경이 지금의 생활력 강한 도윤을 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도윤과 재민이의 모습을 다루는 사건들과 대사, 그리고 연출이 다소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밝은 톤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인물들의 상실의 슬픔을 나열하기보단 가라앉은 톤의 도윤의 담담한 나레이션이 이 작품을 그저 그런 가족 영화가 아닌 조금 더 담백하고 배려있는 영화로 보이게끔 만들어주지만 그 과정에서 몇몇 대사들이 다소 자기적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 생각에 이제 장편영화 입봉작인 이승환 감독님이 감정이나 갈등을 더 완만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의 몰입도를 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더욱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했었고요. 또한 스포일러라서 밝힐 수는 없지만 작품이 더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도윤과 재민이의 갈등을 위한 사건을 굳이 우겨 넣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96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사실 엄청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도 굳이 들어갈 필요성을 모르겠는 설정들이, 그리고 그 설정이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가장 큰 사건이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갸우뚱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굳이 이런 설정을 하는 느낌인 것이죠. 나는 새로운 우리가 된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언급한 이 작품을 긍정할 수밖에 없던 이유, 소재에 잠식되어 뻔한 전개로 빠질 뻔한 함정을 부단히 피해가려 노력했다는 점.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 자기적인 대사나 톤, 어울리지 않게 조금 유치한 연출들, 그리고 후반부답게 어떤 임팩트 있는 한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전개는 여전히 작품의 담백하고 정직한 느낌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관객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는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제 취향에 맞았던 영화였거든요. 좋은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7월 21일 개봉한 이승환 감독, 현우석, 박상훈, 정웅인 배우 주연의 드라마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에 대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개봉 전 평창에서 먼저 보고 왔지만 작품 특유의 산뜻한 느낌이 좋아서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누구든